지금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제 찾았고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찾았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거기 가서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하지 마.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그래, 확실히. 우리 유관성이 이래. 나경원 의원님이 원래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 빨리 자료를 내세요. 다 안 나도 보시다가 자료를 안 고생을 내셨다고 우리 당 무슨 고생을 했어요. 자, 수고. 먼저 김규식 변호사님,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저 국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걸 농성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야 돼. 뭐라고 성격을 규정해야 됩니까? 지금 표현으로는 이제 숙식 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또 잠은 자고 식기니도 거기서 때우고 그래서 숙식 농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과거에 대학 다닐 때 농성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 농성은 일단 농성을 시작했을 때 농성을 풀 수 있는 목표와 시한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목표와 시한을 잘못 정하면 출구가 없어요. 그만할 수 있는 명분과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저 숙식 농성의 지금 목표는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 김민석 총리 철회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 반환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미 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났죠. 그러니까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돼버렸고 예. 김민석 철회는 지금 오늘도 뭐 대통령실 앞에 가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기에 뭐 웰빙이니 뭐 이러저러한 논란은 차치하고 예. 제가 나경원 의원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농성을 시작했을 땐 농성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출구 전략을 같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그 출구 전략이 없으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농성을 점거 농성을 했을 때 독재 정권 타도를 목표로 걸고 나가면요. 경찰이 와서 강제 해산할 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독재 정권 타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성을 할 때는 전략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나는 언제까지 이런 정도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내가 하겠다는 것을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좀 정확히 하시는 게 예. 출구 전략에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건네는 말이 좀 심각해 보이진 않거든요. 뭐 에어컨을 틀어주겠다, 뭐 단식하는 거냐. 진짜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실제 예. 김민석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 혹은 법사위원장을 반환해라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대외 명분이죠. 예. 현재 나경원 의원이 실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김민석을 낙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보이는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 숨은 목적은 8월 달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 예. 본인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도 그래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그 인사차 방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여당 때 사실 그 인사차 방문 이런 것도 안 했었어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항의할 때도 오히려 뭐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일들이 주로였었는데 그나마 김민석 의원 와서 두 분이 이제 친구니까 예.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고 그러니까 서로 반말도 해가면서 단식하면 이제 몸상하니까 단식은 하지 마. 뭐 이런 말 해가면서 서로 좀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나경원 의원의 저 모습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도 박수를 덜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내에서 김정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표현을 하니까 또 나경원 의원이 발끈했거든요. 저는 뭐 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혁 전 최고위원도 우리 당의 그래도 중진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나경원 의원도 또 발끈해서 해당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당행위도 상당히 센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이제 공박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당 내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성 표현으로서 이 농성을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본질이 사라지고 우리 당 내부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알력이 더 심화되는 모습으로 되비춰져서 예. 저는 뭐 두 분 다 좋은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일부 이미 박찬대 의원이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조롱 섞인 야유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바캉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목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목표, 어느 정도 시한이랑을 먼저 명확히 정한 다음에 예. 조금 더 절박한 모습으로 저는 농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박한 모습으로.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실 때 잘 아시지만 드루킹 사건 터졌을 때 단식 농성을 해서 그럼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식 농성을 하거나 철야 농성을 할 때는 시한과 목표를 정확히 하면서 그 시한과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과 조금 거리가 좀 먼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예.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또 우리 당 내부에서 저렇게 좀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김정육 최고와 나경원 의원이 주고받게 저렇게 논쟁을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저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나 의원님도 고민을 좀 해달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을 위한 당권 행보라는 것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너무나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예. 또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몇몇 안 되는 수도권에서 당선된 중진 의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영남권 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가열차게 투쟁의 모습이 나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성과 단식 뭐 이런 투쟁에 대했을 때 나타난 절박함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김문수 전 후보의 행보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6월 30일에 경기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고 7일에는 서울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 여기에 김구식 실장님도 포함되는 거죠.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보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문수 지금 전 후보의 행보는 뭐 일단 당연히 당권에 대한 어떤 포석의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본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내비친 바가 없지만 경기도의 원외당협위원장 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엊그제 이번에 만난 거 말고 다른 또 날짜가 해서 다른 그룹이 또 다시 만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행보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민심을 좀 경청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당원들의 어떤 분위기도 좀 듣는 것도 있고 또 당의 어떤 구심점을 확보하는 노력도 좀 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당권 행보에 대한 좀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겠요. 그러면 저렇게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는 거를 어떻게 다지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차기 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출정하지 않으면 본인의 대리인이라도 세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김문수 후보의 전 후보의 대리인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본인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행보를 공연히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공연히 당권 주자들 긴장을 확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규식 씨 저렇게 뭐 잠재적인 주자가 움직인다고 하면 다른 후보군들도 긴장을 하고도 의식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일단 8월 달에 하는 걸로는 일단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 예. 그리고 전당대회가 정해져 있다면 전당대회 링 위에 오를 사람이 누군가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서로 간에 고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지금 의원도 지금 거론되고 지금 나경원 의원의 저 농성조차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예. 부분이 있어서 김문수 후보의 저런 행보는 당연히 당협위원장을 모아서 만난다는 것은 소통과 경청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일단 당의 분위기를 듣고 본인의 어떤 세를 과시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경기도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지낸 분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상당한 많은 네트워크와 인맥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대선 주자 후보군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요, 뭐 추대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당대회 추대는 없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제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예. 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출마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지 예. 당 대표를 우리 어떤 공당에서 누구로 하자고 박수 쳐서 추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당이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고 경선을 거쳐야 되고 설사 예. 만에 하나 한 명만 후보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투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대라는 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여기저기서 출마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촉구하는 그런 지지의 의미지 당대표로서 추대 방식으로 당대표가 되는 건 제가 볼 때 민주화 위에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